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무언가를 강요받았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성공해야 한다. 남보다 나아야 한다. 그 말들을 따르며 달려왔습니다. 수십 년을. 그런데 지금 이 나이가 되어 가만히 돌아보면 그 긴 시간 동안 정작 나 자신을 위해 산 날이 며칠이나 됩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진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를 살고 있습니까?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합니까? 아니면 오늘 해야만 하는 것들을 생각합니까? 자식 걱정, 남편 걱정, 아내 걱정, 이웃 시선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그 걱정들 사이 어딘가에 진짜 내가 있기는 한 겁니까?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중국의 한 사상가가 남긴 말에서 시작합니다. 그의 이름은 장자. 그는 단 한마디로 삶의 본질을 꿰뚫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자유로운 삶이다. 이 말이 처음엔 너무 단순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냥 대충 살라는 말이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압니다. 이 한 문장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우리 삶에 정확하게 꽂히는 말인지를. 지금 50대이신 분, 60대이신 분, 70대이신 분, 지금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젊어서는 바빠서 못 들었던 이야기, 이제는 들을 수 있을 때가 된 이야기. 장자는 기원전 4세기, 지금의 중국 땅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시는 전쟁이 끊이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서로 죽이고 권력자들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던 시대. 그 혼란한 시대에 장자는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롭고 새는 하늘에서 자유롭다. 그런데 인간은 왜 자신의 본성을 버리고 남의 자리를 탐내며 평생을 괴로워하는가? 장자는 가난했습니다. 왕이 그를 불러 높은 벼슬을 주겠다고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나는 진흙 속에서 자유롭게 사는 거북이가 되겠습니다. 제사상에 올려진 황금 거북이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어리석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딘가 가슴 한켠이 뭉클해지십니까? 우리는 평생 황금 거북이가 되기 위해 살았습니다. 번듯한 직함,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 그럴듯한 집, 멋진 자동차, 그것들을 얻기 위해 진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참았습니다. 쉬고 싶을 때 쉬지 못했습니다. 슬플 때 슬프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쌓아 올린 것들이 지금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고 있습니까? 장자의 사상 중에 소요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소요유, 거닐며 논인다는 뜻입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의무 없이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 바람이 부는 대로 걷고, 꽃이 피면 멈추고, 강물이 흐르면 그 소리를 듣는 삶. 지금 이 말이 낭만적인 공상처럼 들리십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행복했던 순간들은 언제였습니까? 거창한 성공을 이뤘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아무 계획 없이 걷다가 우연히 마주친 노을 앞에 넋을 잃고 서 있던 그 순간이었습니까? 오랜 친구와 아무 얘기도 아닌 얘기를 하며 배를 잡고 웃었던 그 시간이었습니까? 손자 손녀가 품으로 뛰어들던 그 따뜻함이었습니까? 행복은 항상 거창한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있는 그대로의 순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들을 얼마나 제대로 누렸습니까? 노을을 보면서도 내일 약속 걱정을 했습니다. 친구와 웃으면서도 마음 한쪽으론 남의 눈을 의식했습니다. 손자를 안으면서도 머릿속으론 집안 걱정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장자는 이것을 일컬어 마음이 묶여 있다고 했습니다.
몸은 자유로운 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묶여 있으면 그 사람은 새 장 안의 새와 같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잘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허함이 밀려오는 경험. 자식들도 잘 키웠고 나름대로 책임도 다 했는데 이상하게 뭔가 허전하고 외로운 느낌.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더 이상 모르겠다는 느낌. 그 공허함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아닌 것을 위해 살아온 세월에 대한 영혼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누군가의 자식으로,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회사의 직원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그 역할들을 충실히 하면서 정작 나 자신이라는 역할은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할들이 하나둘 마무리되어 가는 나이가 되었을 때 갑자기 마주하게 되는 것. 그것은 낯선 나 자신입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이미 완전합니다. 하늘이 준 그 본성 그대로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것을 다듬고 갈고 깎고 붙이다 보면 결국 원래의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맙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 그것이 가장 완전한 나입니다. 그렇다면 있는 그대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장자의 책에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북쪽 깊은 바다에 곤이라는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몇 천리나 된다고 했습니다. 이 물고기는 어느 날 붕이라는 새로 변해 남쪽 바다를 향해 날아오릅니다. 날갯짓 한 번에 3,000리를 오르고 한 번 날면 9만 리를 날아갑니다. 그때 작은 매미 한 마리가 이를 보고 비웃습니다. 나는 저 나무에서 저 나무로 날면 충분한데 저 큰 새는 왜 저렇게 멀리 날아가야 하나? 쓸데없이 힘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 장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작은 지식으로는 큰 지식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매미의 기준으로 붕새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리고 붕새가 매미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삶의 기준으로 내 삶을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옆집이 더 좋은 차를 샀다고 해서 내 차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친구 자식이 더 좋은 직장을 다닌다고 해서 내 자식이 못난 것이 아닙니다. 붕새는 붕새의 길을 가면 되고 매미는 매미의 나무를 즐기면 됩니다. 비교는 언제나 불행을 만듭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내 삶이 얼마나 충분한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장자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의 일입니다. 친구가 문상을 갔더니 장자가 다리를 뻗고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아니, 평생 함께 살았던 아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냐고. 그러자 장자가 말했습니다. 처음에 나도 슬펐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아내는 원래 형체도 없었고 기운도 없었다. 그것이 기운이 되고 형체가 되고 생명이 되어 내 곁에 살다가 이제 다시 그 자연의 흐름 속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것을 슬퍼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모르는 것이라고.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 냉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깊은 수준의 평화입니다. 집착은 사랑과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집착은 상대가 내 곁에 영원히 있어야 한다는 욕심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것에 집착했습니다. 건강에 집착하고, 자식에 집착하고, 체면에 집착하고, 과거에 집착하고, 미래에 집착했습니다. 집착하면 할수록 고통은 커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흐릅니다. 강물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세월을 막을 수 없고 변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세 번째,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름 벌레는 겨울 얼음을 모른다. 아침에 피었다지는 버섯은 아침과 저녁의 차이를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불완전한 것인가?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완전하게 산다. 우리는 항상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앞으로는 어떻게 되려나? 자식들이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아프면 어떡하나? 그 생각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생각들에 너무 오래 머물다 보면 지금 이 순간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밥상의 따뜻함, 지금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 지금 누군가의 목소리, 이것들이 전부 지나가 버립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삶과 죽음은 자연의 한 과정이다. 낮이 가면 밤이 오고 봄이 가면 여름이 오듯이 그 흐름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이 주어졌다는 것, 그것 자체가 기적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다는 것,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미 완전한 삶입니다. 있는 그대로 산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포기하고 체념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장자의 책에는 포정이라는 요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요리사가 소를 잡는 솜씨가 어찌나 뛰어난지 칼이 뼈와 살 사이의 자연스러운 결을 따라 흐르듯 움직입니다. 힘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자르는 것이 아닙니다. 소의 자연스러운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칼이 닿을 때마다 마치 음악처럼 리듬이 생겨납니다. 포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기술이 아니라 도를 따릅니다. 처음 소를 잡을 때는 소 전체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자 소 전체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마음으로 소를 대할 뿐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이치를 따라 칼이 움직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힘을 쓰면 부딪힙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면 깨집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 있는 그대로의 이치를 따라 살아가면 힘들이지 않아도 일이 이루어집니다. 자식을 억지로 내 뜻대로 만들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기를 억지로 바라지 않아도 됩니다. 흐름을 읽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나다웠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무언가에 집중하던 순간이었습니까?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누군가를 도왔던 순간이었습니까? 그냥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았던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까? 그 순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순간들에 여러분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순간 자체였습니다. 장자는 그것을 진인의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인, 참된 사람. 진인은 성공을 기뻐하거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물에 들어가도 젖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가 특별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외부의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장자의 가르침을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나이에서 어떻게 삶에 녹일 수 있을까요? 첫째, 오늘 딱 하루만 남의 기준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오늘 하루만큼은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음악을 들어도 좋습니다. 가고 싶었던 길을 혼자 천천히 걸어도 좋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낮잠을 자도 좋습니다. 그것이 사치라는 생각을 오늘 하루만큼은 내려놓으십시오. 둘째, 몸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오랫동안 머리로만 살았습니다. 논리, 계산, 판단, 비교.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몸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뜻한 것이 먹고 싶습니까? 조용한 곳이 가고 싶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고 싶습니까? 그 몸의 소리가 바로 나의 소리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의 소리입니다. 셋째, 과거에 준 점수를 바꿔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며 후회합니다. 그때 더 잘할 걸, 그때 다른 선택을 할 걸. 하지만 그 모든 선택들은 그 당시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나보다 경험도 적었고 아는 것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시간을 살아낸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모여 지금의 내가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장자의 책에는 나비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장자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나비였습니다. 꽃에서 꽃으로 날아다니며 자유롭게 노니는 나비. 너무나 생생하고 즐거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깨어나니 다시 장자였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나비 꿈을 꾼 장자인가? 아니면 지금 장자 꿈을 꾸고 있는 나비인가? 이 물음이 단순한 철학적 수수께끼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음의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 현실, 이 나의 역할, 이 정해진 삶의 형태, 그것이 과연 절대적인 것인가? 혹시 우리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온 것은 아닌가? 나비가 되어날 수 있었던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일찍 날개를 접었습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이 나이는 오히려 다시 나비가 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는 나이. 더 이상 경쟁할 필요가 없는 나이. 그저 있는 그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향해 조용히 날개를 펼 수 있는 나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은 한치의 낭비도 없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잎이 무성하고, 가을이 오면 열매를 맺고, 겨울이 오면 땅속에서 힘을 기른다.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흐른다. 억지가 없다. 서두름이 없다. 부족함도 없다. 사람의 일생도 그와 같습니다. 청춘은 청춘의 아름다움이 있고, 중년은 중년의 깊이가 있고, 노년은 노년의 완성이 있습니다. 그 어떤 계절도 다른 계절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봄이 가을보다 낫다고 할 수 없고, 가을이 봄보다 못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각각의 계절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 이 나이, 이 계절도 그와 같습니다. 무언가를 더 갖춰야만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더 이루어야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모습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미 완전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 그것이 가장 자유로운 나입니다. 장자가 2500년 전에 이미 알았던 것을 우리는 이제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늦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충분히 살아봤고, 충분히 겪어봤고, 이제는 진짜 나를 살 수 있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다면 좋겠습니다. 그 씨앗이 천천히,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자라나길 바랍니다.